싹이 나오는 모양으로 가지와 줄기의 상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가지하고 줄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줄기는 이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요, 가지죠. 네. 봄이 되면은 뭐가 나온다? 줄기와 가지가 나온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한자 이제 그 전에 했던 40강까지 끝나고요. 오늘 이제 41강부터는 전체 그게 바뀝니다. 바뀌는 거가 뭐냐면은 이제 날씨도 봄이 왔는데 봄과 관련된 부스들이 나옵니다. 3월 한 달은.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또 우리가 하고 친숙한 이제 문자들이니까 보면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소개될 이제 문자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모양 자체로도 쓸 수 있지만 주로 단어 안에 문자 안에 있어요. 이런 게 보면은 뭔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죠?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이게 봄과 관련된 문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책에는 하나뿐이 없는데 제가 다른 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거와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많이 하고요. 주로 이제 역경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그런데 많이 나오는 글자예요. 자, 이 두 문자는 연관성이 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왼쪽에 있는 게 쌍날철이에요. 네, 우리가 부수를 하면은 쌍날철이죠. 싹이 나는데 지금 봄이 돼서 이제 싹이 나오죠. 아마 지금쯤 이렇게 저기 땅에 가보면은 파란 싹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올라온 게 아니라 때가 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싹입니다. 그 모양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 초목이 처음 나오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8강일 거예요. 이런 글자를 배웠어요. 예. 이렇게 해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가운데 중인데 가운데 중은 뚫을권이 있다. 그래서 뚫을권인데 뚫을권도 위로 올라가는 뚫을권이 있고 아래로 내려오는 뚫을권이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안 나시는 분은 8강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건 신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정수지 신으로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거서 말하자면은 짝대기를 건 게 아니라 여기에 말하자면 에너지 같은 게 있는 거라 위로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단어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싹이 나오는 모양으로 가지와 줄기의 상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가지하고 줄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줄기는 이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요, 가지죠. 네. 봄이 되면은 뭐가 나온다? 줄기와 가지가 나온다. 그리고 초목이라는 거하고 나무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놓은 말이 뭐냐면 초목, 초생야. 그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이에요. 모양인데 이거의 모양이 출형, 유, 지, 경야. 이게 줄기와 초목이라는 뜻이에요. 줄기와 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이제 쓰이는 용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풀초자예요, 결국은. 우리가 초두변이라고 그래서 이런 글자 많이 쓰죠. 예. 자, 지워놓고 할게요. 초두변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글자 많이 쓰잖아요. 예. 숱하게 많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난자도 있고. 이게 이 글자예요. 이거를 두 개 모아놓은 것 뿐이에요. 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쌍날철이라는 거죠. 싹이 나온다, 하나가. 네, 두 개가 되면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세 개가 되면 더 강조하고, 네 개가 되면은 더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형의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때그때 그건 찾아보면 되거든요. 자, 이 쌍날철에 이어서 요런 글자입니다. 아까 보는 먼저 쌍날철이고 오른쪽에 보일 때 요런 글자 있죠? 이 글자는 아마 교재가 틀렸을 거예요. 진칠둔이 아니라 지칠둔. 지쳤다고요. 그 다음에 어려울 준. 둔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네? 왜 어렵냐?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목이 처음 겪는 어려움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겪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말 속에 있어요. 난생 처음 경험해 보는 거야.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원이. 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거. 그걸 난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난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상 초목, 초목이죠. 예, 지, 초생, 최초로 태어나서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난생 처음이라는 말이 이 지칠둔에 있는 겁니다. 지칠둔 또는 어려울 준 상황에 따라서 예, 이 말이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두년 이난. 그래서 난생 처음 겪는 어려움. 선생님들은 태어날 때 난생 처음 겪어봤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처음 경험하는 거, 예.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이 빨리 가지 않고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죠. 그러면 하루 해가 짧게 느껴지죠. 그 이유는 이제 뭐 과학자들이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뭐냐면은 이미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일수록 다 세상에 신기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경험을 난생 처음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리번거리는 거는 간단해요. 난생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제 나이쯤 되니까 다 봤던 것들이야. 예? 익숙함이야.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의외로 그냥 다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면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 새로운 거를 배우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새로운 거를 배울수록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 다 아는 분은 없죠. 죽을 때까지. 근데 새로운 거를 자꾸 배우고 공부하고 뭐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분들이 시간을 길게 쓰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칠둔 어려울 주는 뭐냐면 나냐예요. 어렵다라는 건 뭐냐? 결국은 난생 처음 경험해 본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둔자는 이게 역경의 세 번째 계에 나오는 건데 수레둔이라는 계예요. 이게 수레둔 물속에 진동이 울려. 진동이 울리면은 나오는 거예요. 물속의 진동이에요. 생체에서는 동물의 생체에서는 잉태라는 겁니다. 잉태인 거고요. 지금 봄이 되면은 초목이 올라오는 거는 말하자면 스스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태양이 길어지면서 말하자면은 땅을 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땅이 닫혀 있고 땅을 열어주니까 땅 속에 있었던 것들이 나온다. 그게 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봄춘자를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봄춘자를 아시면 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지칠둔 다음에 이런 거예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 뭐냐면은 뭐예요? 두 개가 되면 하나면은 싹이 날 철이에요. 싹날 철이에요. 두 개가 되면 뭔다? 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개의 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풀이 많아지는 거죠. 요건 여기서 하고요. 이제 이 봄춘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봄춘자는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 제 강의를 혹시 오프라인 강의에서 들으신 분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자, 이 안에 뭐가 있냐? 이게 있는 거죠. 앞에서 설명한 요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칠준 또는 어려울 지칠둔 또는 어려울 준. 예. 땅 속에서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해갖고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왔어요?
두 개니까 풀, 초 이거요. 풀이 나온 거예요. 이 두 개가 나오는데 뭐가 있어야 나와요? 태양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예. 해가 길어져요. 지금 이제 절기상으로 우리가 입춘이 지나고 3월이 되면 3월 하순이 되면은 춘분이 됩니다. 춘분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거예요. 봄이 그러면은 춘분이라는 개념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춘분이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이죠. 자, 여기에 태양이 있죠. 이 글자가 줄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봄춘자를 이렇게 씁니다. 줄여서. 근데 이거를 보고 이거는 연상을 하기가 힘들죠. 예. 근데 이 글자를 보면은 이게 연상이 되죠. 그러면은 요 글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줄은 거예요. 예, 한자의 약점은 뭐냐? 줄여. 줄이는데 뭐냐면은 비슷한 모양끼리 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를 비슷한 모양대로 만드니까 배우긴 배우는데 그게 연상이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가장 잘 연상을 시킬 수 있는 단어. 말하자면은 연상이 되면서 지금의 한자를 가장 잘 연상할 수 있는 게 그게 전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전체가 아니라 소전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소전체는 제가 아마 앞서 강의에서 설명도 드렸지만 컴퓨터를 하면은 우리는 컴퓨터를 쓰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예요. 워딩을 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 쓰는 건데 그거를 만드는 걸 코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딩 교육 한동안 코딩 교육 그러거든요. 코딩과 같은 게 뭐냐면은 이 소전체를 알게 되면 한자의 원형을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뜻의 의미를 쉽게 되죠. 네. 그러니까 소전이 이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걸로는. 근데 소전체로 하면은 이제 연상이 되죠. 선생님들이 연상이 되죠.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태양이 있어. 뭐예요? 뭐냐면은 이게 땅입니다. 땅. 아까 지금 저에서 땅인데 가지하고 줄기가 뻗지요. 근데 힘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꼬부라진다고. 힘이 들어서 꼬부라져요. 근데 그거에 그렇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태양이라고요. 태양이 그렇게 만들면 좀 크게 쓰다 보니까 태양이 그렇게 만들면 나중에 왕성한 뭐가 된다? 풀이 된다. 이제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춘분 정도 되면은 이제 지금 시작되죠. 남쪽에는 이미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죠. 누가 시켰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함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작용을 했는데 우리가 하지를 않은 거죠.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갖고 있는 봄춘자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쌍날철이에요. 쌍날철이 풀초가 됐고 그 풀초, 쌍날철이 갖고 있는 게 지칠 둔 또는 어려울 둔, 준, 예? 이런 글자고 이런 게 봄춘자에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동몽 예, 하나 알았으면은 봄을 맞이해서 이제 봄에 관련된 그리고 특히 나무는 봄과 관련되거든요. 계속해서 봄과 관련된 이제 글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4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